오화독 바이러스 과학 수업 무슨 내용일까? 최초로 세균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고 싶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오화독 바이러스 과학 수업 두 번째 시간 함께 읽기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주제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에서는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에 대한 깜짝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들어봐요에서는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읽어봐요에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한번 조용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생물을 좀 살펴볼 건데요. 미생물에는 균류, 조류, 단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해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이 미생물은 나쁜 것도 있지만 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생물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코끝에도 있고요. 이 치즈빵에도 있고 빙하에도 있습니다. 그 수는요. 손가락 끝에만 해도요. 10만 마리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미생물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를 좀 알아볼 건데요. 세균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 작고 맛있는 젤리, 곰돌이 젤리 하나가요. 이렇게 높은 산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미생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이 미생물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글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현미경으로 본 세균과 세포. 약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세균이나 미생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야 미생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현미경은 약 400년 전 16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어.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상인 안톤 판 레이웬 훅은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늘 궁금했어. 직접 안경 렌즈를 깎아 현미경을 만들고 그것으로 온갖 작은 것들을 관찰하는 게 취미였지. 피와 침, 똥, 빗방울 등 온갖 것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엔 자신의 이에서 치석을 긁어내 관찰해 보았어. 치석은 이 표면에 쌓여 엉겨붙는 단단한 물질인데 이것에서 아주 작은 동물을 보았지. 레이우엔 훅은 입안의 작은 동물들 수가 네덜란드 인구보다 많다는 글을 썼어. 그는 아마 지구에서 처음으로 세균을 본 사람일 거야.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좀 더 기능이 좋은 현미경을 만들었어. 어느 날 훅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했어. 병막에나 메모판에 쓰이는 그 코르크 말이야. 그런데 코르크가 마치 벌집처럼 생긴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훅은 이게 수도원에 있는 작은 방들 같다고 해서 세포, 셀이라고 이름 붙였어. 셀은 영어로 수도실이라는 뜻이거든. 세균은 번식의 달인. 500양. 지구에 사는 세균의 수를 추측한 거야. 정말 어마어마하지? 세균은 숫자도 많지만 능력도 뛰어나. 몇몇 세균은 슈퍼 히어로들도 셈을 낼 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지. 어떤 세균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길을 찾아. 또 어떤 세균은 강한 산성물질에서도 죽지 않아. 바닷속 1만 미터 아래에서 물의 압력에 견디는 세균도 있어. 하지만 뭐니 해도 세균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번식 능력이야. 세균은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분열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 어떤 세균은 실험실에 가만히 두면 30분 만에 한 번씩 분열하기도 한데 별로 안 빠른 것 같다고? 이 속도면 세균 10개가 10시간 만에 1000만 개가 되는 거야. 세균은 어떻게 생겼을까? 세균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미생물이야. 공처럼 둥근 모양, 작은 막대나 쉼표 모양, 와인병, 병따개처럼 빙빙 꼬인 모양 등으로 아주 다양하지.
우리 몸속에 세균이 산다고? 세균은 다 나쁘냐고? 아니야. 세상에는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보다 훨씬 더 많아. 예를 들어 어떤 세균은 내 피부에 살면서 몸에 위험한 다른 침입자들을 막아줘. 특히 장 속에는 좋은 세균이 아주 많이 살아.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장 속에서 우리 몸을 돕고 있지. 이 세균들은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소화를 도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가스가 방귀가 되지. 장 속 세균 외에도 여러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 세균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경고, 이 세균을 조심해. 식중독을 일으켜 마구 설사를 솟게 하거나 염증을 일으켜 열에 시달리게 하거나 이렇게 몇몇 세균은 때때로 병을 일으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 등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을 병원체라고 해. 포도상균, 모양, 곰 모양, 사는 곳, 우리 주변, 피부나 코 속, 특징, 병원체가 아닌 포도상균도 있음. 감염 증상, 상처를 오염시키고 고름을 만들어서 상처가 아무는 걸 방해함. 대장균, 모양, 작은 막대기 모양, 사는 곳, 주로 대장. 특징, 일부는 소화를 돕고 비타민 K를 만들기도 함. 감염 증상, 몇몇 대장균은 설사를 일으킴. 위나선균, 모양, 나선형, 사는 곳, 사람이나 동물의 위장, 감염 증상, 위염, 위암 등. 바이러스는 괴짜 생물? 바이러스는 참 별나. 생물이면서도 생물 같지 않지. 움직이기, 먹기, 번식하기 같은 생물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니까.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냐고? 다른 생물의 세포를 이용해 살아가. 바이러스의 구조, 겉면이 바이러스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막을 두르고 있는 건 아니야. 표면에 솟아있는 돌기는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와 결합할 때 쓰여. 캡시드라는 단백질 껍질이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감싸고 있어. 비누는 바이러스 막의 지방층을 파괴해. 그래서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바이러스가 죽어. 다양한 모양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나 땅, 바다 등 어디에나 있어. 지구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가 우주의 별들보다 많다고 추측하기도 하지. 숫자가 많은 만큼 모양도 아주 다양해.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거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거대 바이러스는 세균만 하거나 세균보다 더 크기도 해.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발견됐지. 거대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몇몇 바이러스 연구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바이러스의 세포 공격법.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포를 공격할까? 대부분 바이러스들은 감염할 수 있는 세포들이 정해져 있어. 모든 세포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감염할 수 있는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해.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표면 돌기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꼭 맞아. 감기 바이러스와 코 속 세포를 예를 들어 볼까? 감기 바이러스 열쇠가 코 속 세포 자물쇠에 꽂히면 철컥 하고 코 속 세포 문이 열리는 거야.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를 바이러스 공장으로 만들어. 그러면 세포는 수백, 수천 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 세포가 터질 때까지 계속 만들 때도 많아. 경고,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 바이러스는 종류가 엄청 많아. 그 중에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있지. 대표적인 친구들을 소개할게. 리노바이러스, 감염 증상, 콧물, 기침, 인후통. 세상에서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 하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음.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설사와 구토.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히 위협적인. 겨울에 특히 잘 퍼지고 한 번 감염되면 몇 주 동안 전염성이 지속되기도 한 홍역 바이러스. 감염 증상, 열, 피부 발진, 폐렴. 뇌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 전염성이 아주 강한. 세상을 바꾼 곰팡이.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여름 휴가를 떠났을 때 일이야. 플레밍은 실험실을 깨끗이 정리하지도 않고 떠나버렸어. 실험실에는 포도당 구균을 기르던 배양 접시 뚜껑 하나가 열려 있었지. 플레밍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그 배양 접시에서 뭔가가 자라났어. 너도 빵을 오래 묵혀둔 적 있다면 알 거야. 그래, 바로 푸른 곰팡이가 자랐어.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깜짝 놀랐어. 그 배양 접시에 생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당 구균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당 구균을 없앤 걸까? 플레밍은 연구를 거듭해 푸른 곰팡이에서 포도당 구균을 죽이는 물질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이 물질의 이름을 페니실린이라고 지었지. 페니실린이 직접 치료에 이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어. 사람들이 플레밍의 연구 결과를 곧장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래도 이후 여러 학자들이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사람 몸에 쓸 수 있도록 발전시켰어. 1943년 무렵부터 페니실린은 세균과 싸우는 효과적인 약물로 쓰이게 돼. 페니실린은 의학계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지. 페니실린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어. 아마 너도 먹은 적 있을걸? 잘 들으셨나요? 이번 세 번째는요. 이제 활동지를 참고하셔서 한 글자 한 글자 빠뜨리지 않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미션은요. 오늘 독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가족이나 옆에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훨씬 더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내용 살펴보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기억하시고요. 우리 퀴즈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